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 29쪽 맞나? 그쵸? 자, 어제 다 풀고 갔으니까 이건 문제 없을 거고. 자, 35번부터 올려드릴게요. 자, 35번에 4번, 36번에 5번, 37번에 1번, 자, 그 다음 38번에 1번, 39번에 3번, 자, 그 다음 이어서 부를게요. 40번에 2번, 41번에 2번, 42번에 4번, 43번에 2번, 자, 그 다음 44번에 5번, 45번에 5번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자, 언어 파트 35에서 39. 틀린 거 있나? 37, 35, 39. 자, 오케이. 요거 세 개는 오답 같이 보고, 일단 35번 먼저 봐야겠네. 자, 35번에, 오답은 몇 번 했냐? 5번. 자, 일단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자, 윗글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에서 D에 대한 이해다 라고 하는데 품사 문제죠. 자, 품사 기능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자, 일단 5번을 보시면 B와 D는 알지 못함과 불분명함을 모두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불분명함과 알지 못함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품사계 내면서 미리 배운 게 아니지, 그지? 자, 그래서 지문에 있었을 건데, 자, 여기 보면 사실 이거 배운 건데 너네들이 이제 이걸 용어로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풀어내는 거 몰라. 우리 미지칭 대명사랑 부정칭 대명사 기억나시나요? 안 나?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자, 그래. 자, 여기 보면 뭘 처음 들어봐. 우리 대명사 할 때 하는 건데. 자, 우리 이제 미지칭, 자, 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랑, 자, 부정칭 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는, 자, 가끔씩 이제 너네들 요 개념 때문에 좀 헷갈리거든? 자, 우리 미지칭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여기서 주로 쓰이는 형태가 누구라고 하는 형태거든, 누구? 자, 예를 들어, 자, 내가 여기에 테이블에 5만원짜리를 올려놨는데,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 중에 한 명이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슈킹 했어. 내가 돌아와서 뭐라 하겠냐? 누가 가져갔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지금 내가 누가 가져갔냐라고 물을 때, 자, 그때 누구를 내가 궁금해하지? 궁금해한단 말이야. 자, 요럴 때 쓰는 누구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는 미지칭이라 그래.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해. 미지의 세계. 알고 싶은 곳. 자, 이런데, 자, 부정칭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무슨 뜻이냐면, 자,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정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 부정칭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예를 들어, 자, 똑같은 누구를 써. 자, 내가 5만원짜리를 여기 딱 올려놓은 다음에, 자, 너네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내가 지금부터 화장실에 갈 건데, 자, 여기 있는 돈은 누구든 가져가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갔다 와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 굳이 그 사람을 궁금해 하진 않을 거거든. 나는 아무나 가져가도 좋았기 때문에. 그게 정해두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자, 알지 못함과 불분명함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어디에서 언급이 되냐면, 자, 우리 마지막 문단 있죠? 자, 볼래? 자, 한편 사람이나 사물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 중에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호칭어로 쓸 수 없는 말들이 있다. 자, 이들은 다시 대상을 알지 못하는 미지칭과, 자, 그리고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이다. 자, 그러면 알지 못한 미지칭구, 자, 불분명함은 부정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품사는 또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5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B를 봐봐. 자, 그는 무슨 일이든 척척해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무슨이라고 하는 말은 알고 싶어 하는 걸까? 자, 정해지지 않은 걸까? 뭘 것 같아? 자, 우리 비교 한번 해볼래? 자, D에 밖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라고 하는 말. 자,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하나요? 궁금해하지. 이런 거는 순수한 미지칭이 맞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봐. 자,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니?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니? 라고 했을 때, 자, 이 어떤 일이 어떤 건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맞아? 자, 그러면, 자, 이 두 친구는 D가 이제 미지칭, 자, B가 부정칭이라고. 맞아?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5번에, 자, 알지 못함과 불분명함을 모두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뉘앙스가 좀 애매해요. 자, 이게
하나의 문장 안에 미지칭과 부정칭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한 개 한 개 있어서 모두 있다라고 하는 건지. 자, 그러면 뒤에 품사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무슨 일이든 척척해내니 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라고 하는 요 말이 있습니다. 자, 요 친구의 기능을 한번 볼래? 어때? 뒤에 있는 이를 꾸며주고, 맞아? 자, 그리고 자, 어떤은 뒤에 있는 채연 분을 꾸며주지. 그러면은 문장에서의 기능은 관형사의 기능을 가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의심을 해볼 건 이 친구가 혹시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어가 아닐까? 라고 한 친구. 자, 의심거리는 어디 있어요? 어떤이라고 한 친구. 자, 어떤이라고 한 친구는 어떻다라고 하는 말 뒤에 어미 니은을 붙인 형태일 건데, 자, 우리 간혹 가다가 이제 관형사형 어미가 굳어져서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요 경우를 점검할 때는 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죠. 자, 이런 거. 자, 어떤 같은 친구. 자, 어떻다 뒤에 자, 니은이 와서 히읗이 떨어졌네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분석이 된다면 5번이 틀린 이유는 여기서도 잡을 수 있는 거지. 왜? 품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무슨은 관형사일 거고 그 다음 어떤은 용언의 관형사형일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건지 다시 한번 보자. 자, 어떠에 니은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서술어로 쓰였다면 문장 안에서 그럼 이 친구 용언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서술어로 쓰인지는 서술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 자, 이 문장 다시 볼래요? 자, 밖에 어떤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게 만약에 절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밖에 어떻다 이렇게 써야 되지. 뭔가 이상하지. 자, 그럼 이 친구는 절이 될 수 없겠네. 자, 그럼 이 친구는 뭉쳐서 자, 관형사가 된 친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다시 의심거리가 생기지. 그러면은 5번 품사 동일하잖아요. 그럼 왜 틀렸어요? 아까 내가 말한 알지 못함과 불분명함을 모두 나타낸다. 자, 이게 중의적인 의미다가 아니라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4번 볼래요? 자, B와 C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요 친구는 부정칭이다, 그지? 자, 아까 우리 B는 부정칭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C 볼까요? 자, 지리산은 언제 보아도 이제 아름답겠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는 어때? 자, 요것도 부정칭이지, 그지? 언제든 봐도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근데 품사가 다른 게 너무 확실해요. 왜? 언제는 보다, 언제 보아도 아름답겠지니까, 어쨌든 서술어를 꾸며주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요건 부사로 봐야지. 그래서 품사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요 문제도 생각보다 특히 5번 선지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자, 어쨌든, 자, 지금 문맥에서 이 어떤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관형사.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여지가 있죠. 이렇게 분석하는 친구도 있고, 니은이라는 어미가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제 용언이지. 라고 본다면 5번은 또 틀릴 여지가 충분하죠. 근데 4번은 그럴 여지가 없다고. 자, 그래서 35번은 자, 최종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번은 여러분들 다 맞췄으니까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 자, 36번은 다음 중 가에서 바를 통해 윗글의 기역에서 미음을 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또 담화 문제죠, 그죠? 자, 담화 문제라서 다들 잘 맞췄습니다. 3점짜리네. 뭔가 복잡함이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자, 5번 선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자, 적절한 거네요. 자, 미음 봐봐. 자, 미음은 화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 다를 사용한 데서 확인이 된대. 자, 여기 미음을 보면, 자,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자, 지칭어나 호칭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자, 공적인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적인 호칭어를 쓰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자, 승엽이가 내 사촌 동생이야. 예를 들어. 근데 우리 수업이란 이 공적인 상황에서 이제 승엽이한테 승엽아라고 하지 않고 어이 동생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근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5번에 다시 보세요. 자, 다를 사용한대. 자, 다 봐봐. 자, 아니야. 전에 사촌 누나가 그러던데 이모 주말에 특별한 일 없으시대라고 얘기를 한대. 자, 미음의 핵심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요.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자, 여보세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보세요 언제 많이 쓰냐?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리고 원래 이 여보세요의 이제 원래 어원 뭔지 아냐? 여보세요 하면서 주의를 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의 여보세요는 어때?
자, 여보세요. 김 선생님의 사생활도 좀 생각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제 김 선생님의 사생활을 생각하지 않는, 자, 이 아들에게 뭐 일종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 여보세요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라면 아들이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여보세요라고 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자, 지칭어나 호칭어를 다르게 쓰기도 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답은 5번이 맞아요. 자, 다음 37번은 몇 번 했나? 37번. 누구야? 나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몇 번 했어? 3번. 자, 보쇼. 자, 봅시다. 밑줄 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및 종류가. 오케이. 자, 또 정리할 거 나왔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죠? 자, 승엽아, 서술의 자릿수는 몇 자리 있니? 그렇지.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세 자리 있습니다. 자, 유형을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서술의 자릿수가 실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경우는, 자, 자릿수 판단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첫 번째 방법은 속어. 자, 뭘 속어하니? 자, 부속성분이랑, 자, 독립성분을 속어하고, 진짜 필요한 주성분들만 남기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서술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자, 문장 만들기를 할 수 있다고. 자, 생각외로, 자, 여기 37번처럼 문장이 많거나 아니면 한 문장이 막 졸라 길어. 그러면은 소거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고. 물론 뭐 부속성분이랑 독립성분, 그리고 부속성분 중에서도 필수적 부사랑 이제 수의적 부사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자, 소거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 근데, 자, 문장이 너무 길거나 복잡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별거 없어. 자, 그 서술어를 가지고 그냥 짧은 문장을 새로 만들어. 그게 훨씬 더 쉬워. 훨씬 더. 자, 저는 2번이 훨씬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 자, 그래도 우리 정석도 한번 해봐야지. 3번은 한번 정석으로 걸러내보자고. 자, 봐봐. 자, 나는 이 호박을 죽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빼면 안 될 것 같아도 관형어 같은 친구는 다 빼도 되거든? 자, 잘 봐잉. 자, 여기서, 나는은 주어죠. 자, 요거는 뺄 수가 없겠다. 그지? 자, 이는 어때? 호박을 꾸며주는 관형어니까 이는 빼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호박을은 목적어니까 안 빼도 돼. 자, 그 다음 이제 죽으로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자, 이 죽으로는 어때? 부사어죠. 자, 부사어인데 어때? 자, 이 친구가 만약에 없다면, 자, 여기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친구가 원래 만들이 관형어고, 이제 것이다가 이제 서술어지만, 자, 보통 요거는 둘 다 묶어서 서술어 구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남겨보자. 남겨보면, 자, 죽으로를 빼봐. 어떻게 돼? 나는 호박을 만들 것이다. 호박을 어떻게 만들어? 그지? 자, 죽으로라고 하는 친구는 그럼 여기서 필수적 부사가 된다고. 자, 그럼 이 친구는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이 되겠죠. 맞아? 자, 그럼 두 번째.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라고 합니다. 뜬 눈으로 부사하겠다. 그지? 자, 요거 빼보자. 그러면 아버지는 밤을 새웠다. 문장 성립하는데 크게 문제 없죠. 자, 그리고 밤을은 목적어니까 세웠다가 필요한 성분은 두 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세 자리, 두 자리니까 같지 않죠. 자, 요렇게 보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비정석적인 우리 사파의 방법을 한번 써보자고. 자, 이 문장을 치워. 이 문장을 치워. 자, 치우고. 자, 계신다가 있어요. 자, 계신다가 있고. 자, 여기 밑에는 이제 도착한이 있죠. 자, 이걸 자, 도착했다 정도의 과거형으로 한번 써보자.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계신다를 가지고 문장 한번 선우야 만들어 볼까? 아무거나. 그냥 1번 문장 쓰면. 아, 1번 문장 쓰면 안 되냐고? 여기 보면 빼야 될 게 있잖아. 한번 만들어 봐. 이 연습도 해야 돼. 누가 계셔? 일단 누가 계셔? 누가? 자, 아빠가 아버지가라고 해보자. 자, 아버지께서 뭐 집에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요 말이 있습니다. 자, 요 말에서 주어는 빼면 안 되겠지. 요건 살려. 자, 집에 한번 빼보자. 어떻게 돼? 아버지께서 계셔. 이게 어디 계신 건지 아니면
계신 건지 돌아가신 건지 모른다고.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집에라고 하는 친구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필수 부사어니까 이 친구는 자, 계신다를 제외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또, 자, 승엽, 도착했다로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나는 집에 도착했다. 그치. 자, 나는 집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 말도 봅시다. 자, 여기도 나는이란 주어는 살려야지. 자, 다음 집에 역시 부사어입니다. 이거 한번 빼보자. 어떻게 돼? 자, 나는 도착해요.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나 필수 부사니까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1번을 다시 보면, 자, 여객선이 야, 위에 있는 아까 선호가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이런 문장을 보면, 이제 할아버지는 형님 댁에 계신다 라고 했을 때 뭐 형님 빼도 되겠죠. 그죠? 형님은 댁을 꾸며주는 관용어니까. 자, 요렇게 빼도 되는데, 두 번째 문장 같은 걸 애들이 어려워해. 맨 끝에 있는 서술에 윗줄이 쳐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 여객선이 도착한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객선이 도착한 여기 절 하나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한 자리 서술어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없이 쓰였으니까. 근데 이 문장의 요지는 뭐죠? 여객선이 어디에 도착했어? 항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항구에라고 하는 필수 부사어가 절이기 때문에 지금 생략된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부사어는 생략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중복되면은 문맥상 생략이 될 수 있지. 뒤에 항구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방법도 자, 쓸 수 있다. 그리고 난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문장 분석력을 키우기에는 너네들이 아는 개념에 그냥 틀에 박힌 방법으로 계속 이제 꽂아 넣는 것보다 요런 게 훨씬 유리할 때가 많단 말이야. 자, 문장을 보는 폭을 좀 늘릴 수 있어요. 아래 방법을 쓰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갑시다. 자, 그 다음 우리 38번. 자, 38번에 보기에 A에 들어갈 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자, 의문의 변동 나왔는데, 자, A가 보자. 자,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대기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활용해 설명한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이게 우연히 답이 1번이라서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기는 했는데, 자, 요게 또 이제, 막 답이 4번, 5번에 있으면은 또 시간 오지게 잡아먹죠. 그죠? 자, 1번 한번 보자, 바로. 자, 기억이래. 실업 내내. 자, 한번 보자. 자, 실업내라고 친구. 자,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친구는 여기. 자, 요 자리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비읍, 시옷이 앞에 있는 비읍이 남길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남은 비읍과 자, 니은이 결합을 해서 자, 비음화가 두 번째 일어나겠지. 자, 그럼 결국 자, 니은, 미음,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잊지 않고 자, 요 리을을 없는 자리로 연음시켜주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친구처럼 실업내라고 하는 최종 발음이 만들어지지. 그럼 자음군 단순화랑 비음화가 순서대로 일어나. 자, 그래서 A,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 비읍이 남으니까 자, C라는 비음화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지. 그래서 결국 이런 친구는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랑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친구의 순서까지를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걸 묻는 문제라고. 자, 답은 1번이라 금방 나오긴 했죠. 자, 그 다음 우리 39번 한번 봐. 39번. 자, 몇 번 했어요? 4번. 4번. 자, 보자. 차자표기는 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차자표기 어디서 온지 우리 먼저 배웠는지 아냐? 향가 배울 때. 글자를 빌려오는 향찰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한자의 본 뜻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자, 표기 방식들을 물수. 자, 물은 뜻이고 수는 음이죠.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물을 쓰던지 수를 쓰던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뜻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자, 여기 본뜻 유지인 기억을 보면 먼저 자, 이 수라고 하는 한자를 물의 뜻으로 물로 읽는다가 있고 자, 니는 물의 뜻과 상관없이 물로 읽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둘 다 물로 읽는 건 맞아. 근데 뜻이 물이 아닌 경우 그리고 물인 경우 이렇게 나뉜 거지. 자, 그래서 다음 한자인 호음을 이제 불화, 흑토, 많다다, 옷의, 새을이 있는데 자, 예컨대 고유어 표현 A의 밑줄 친 부분을 B로 표기하고 자, C로 읽는다면 뒤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4번 먼저 볼까? 자, 시 옷을 적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케이. 벌써 좀 웃겨. 자, 시 옷을 적다. 자, 써놔야 여기 옷은 옷의 뜻이 아니지. 시옷은 시옷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자, 그대로 따라가 봐. 자, B에
자, A의 C옷을 적다의 밑줄 친 부분을 자, B로 표기를 하고 자, C로 읽는다면 자, 이걸 옷으로 읽는다면 일단 옷으로 읽는다까지는 뭐 문제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니은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왜 틀렸냐면 자, C까지는 괜찮아. 근데 니은의 이제 여기 D의 방식을 통해 읽는다라고 해버리면 자, 니은이 물의 뜻과 상관없이 물로 읽는다며. 자, 그러면 뜻을 가져왔다는 소리거든? 근데 옷은 어때? 옷의라고 하는 친구라서 뜻이죠. 자, 음을 빌린다면 여기 의라고 읽었어야지. 그게 아니니까 자, 4번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 우리 3번을 보면 자, 많다라고 하는 말에 자, 다자예요. 자, 다자인데 자, 요 자리를 이제 마늘 다자를 쓰네. 자, 마늘 다자를 쓰는데 B로 표기하고 C 다로 읽는다면 자, D의 방식을 쓴 거래. 자, D가 니은이네요. 자, 수를 이제 물의 뜻과 상관없이 물로 읽는다. 자, 이게 자, 많다, 다라고 하는 친구고, 자, 실제로 이걸 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음을 읽는 친구이니까, 그치? 자, 많다, 다의 D. 자, 니은이 아니라, 이제, 디귿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니은에 들어가는 게 맞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아까 4번은 뭔가 이상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아닌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 40번부터 이제 45번. 매체 있나요? 한기분 잘못하면 다 있어 사실. 어허이. 써는 똑같아? 뭔 많죠? 그래서 몇 번이냐고? 40. 뭐야? 40. 44, 45. 승엽이 44, 45였나? 오케이. 자, 40 먼저 볼까? 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 몇 번 했니? 5번. 자, 기억, 니은, 디귿은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정보를 화면 하단의 자막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한대. 자, 보자. 기억이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복원 움직임. 자, 그리고 니은이 국제자연보존연맹 쭉, 그 다음 디귿이 다만 베를해 등에서 피하는 쪽으로 가까운 개체군을 찾아서 복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자,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진행자의 첫 번째 말을 보면 그런데 최근 독도 옛 모습 찾기 일환으로 바다사자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사회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이 말이 그대로 자막에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정보라고는 볼 수 없는 거라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지. 자, 2번 보세요. 자, 답은 2번이었지. 자, 보면은, 이제, 기억 디귿은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보도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와 문자를 사용해 복합 양식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보도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와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다사자 사진이랑 여기 이제, 진행자가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자, 그리고 이제, 니은 같은, 디귿이네요. 자, 디귿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지도 이미지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요 땡땡 연구원이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가능한데, 자, 그럼 여기서 자, 복합 양식 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냐? 자, 우리 시청각 자료 이 무슨 말인지 알지? 시청각이 뭐야? 시각과 청각을 활용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제 자막과 그리고 이게 보도 영상이니까 청각이 있죠. 일단 들리는 거니까. 뭐 자막이나 사진 이미지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시각이란 말이야. 시각과 청각을 고루 활용한 양식을 우리는 복합 감각 내지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44, 45. 자, 볼까? 자, 윗글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이래. 자, 이거 몇 번 했어? 4번. 자, 둘 다 4번.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자, 4번 보자. 자, 은주는 개인적으로 친구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귓속말 기능을 활용해 나영과 대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은준이가 이제 나영이랑 안부 확인하는 귓속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어디 있을까? 위에 보면은 귓속말 1대1 채팅. 은준, 나영아, 근데 수민이 무슨 일 있어? 걱정되네. 점점 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귓속말을 하는 이유가 앨범 앱 시안을 제작하기 위한 회의잖아. 회의인데 개인적인 안부를 물으면 회의 주제랑은 어긋나니까 그래도 이제 매너를 지킨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지. 자, 이건 있죠. 자, 그다음 5번. 서형은 슬라이드 자동 넘김에 대한 회의 참여자들의 선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공유 기능을 확인했대. 자, 여기 보면 서영님이 영상 공유를 시작합니다가 있어. 자, 있는데 그 위를 한번 봐봐. 자, 좋은 생각이네. 행사 사진 메뉴에 적용하면 어울릴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실제로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가능한 영상을 보여주는 거지. 맞아? 그럼 선호 정도가 아니라 가능 여부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언급되는 이제 요소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 이것도 문맥 문제야. 위아래에 있는 문맥을 보고 이 영상 공유를 왜 해주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제시가 돼 있다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5번으로 가시고. 자, 다음 45번 몇 번 했나요? 3번? 4번? 이건 갈렸네. 자, 3번 보자. 위 회의를 바탕으로 기억을 아래와 같이 제작했다라고 할 때, 자, 기억이 이제 그 졸업앨범 앱이겠죠? 졸업앨범 앱일 거고. 자, A에서 E에 대한. 자, A가 뭐니? 학교 놀이집 바로 가기. 자, B가 나의 방, C가 나의 서재. 그 다음 D가 행사 사진, E가 쪽지 보내기네. 자, 3번 봅시다. 학교 생활 중에 썼던 글을 C, 나의 서재에 올려두면 저장한 글을 보고 싶을 때 다시 열어볼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바로 왼쪽에 지현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자, 본인이 쓴 간직하고 싶은 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라고 하는, 자, 요 말에 있지. 그렇게까지 막 깊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장을 하면 열어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저장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가능하고. 자, 4번. 자, 학교 행사들을 추억하고 싶을 때 D를 이용하면, 자, D 보세요. 행사 사진을 이용하면 시간 순서에 따라 행사 사진들을 다시 볼 수 있다. 자, D 볼까요? 행사 사진인데, 행사 사진 메뉴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한번 봅시다. 어딨죠? 일단 민진이가 이제 여기 행사 사진을 언급을 하죠. 언급을 하고, 여기 보면 유나가 그래, 다양한 기능이 많이 생기겠다.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사진을 볼 수 있게 슬라이드 자동 넘김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행사 사진에는 그러면 슬라이드 자동 넘김 기능이 추가가 되겠죠. 그지? 유나의 말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 행사 사진을 다시 볼 수 있기도 한 거야. 자, 그 다음 5번 2를 보세요. 자, 이가 쪽지 보내기네. 쪽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리려면 수신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접속해야 되겠군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쪽지 보내기. 여기 보면 수신자의 은준이가 말해.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가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니 이제 함께 반영하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쪽지를 보냈는데 은준이한테 이제 뭐 누군가가 답글을 달았습니다라고 확인 문자를 보내주는 거지. 우리가 은준이의 막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관계없는 기능이니까, 자,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설하고, 자, 우리 이어서, 자, 건드리지 못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답 불러드릴게요. 자, 35번에 3번, 36번에 5번, 37번에 1번, 38번에 3번, 39번에 3번, 40번에 2번, 41번에 5번, 42번에 2번, 43번에 1번, 44번에 4번, 45번에 4번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오셔서, 자, 먼저 언어부터. 자, 37 말고 또 틀린 거 있나? 35. 자, 쓰임이 없습니까? 저 35. 35. 자, 35, 37. 자, 요거 두 개는 오답까지 같이 볼 건데. 자, 35번에 몇 번 했니? 저 몇 번? 2번. 2번? 2번. 자, 2번 볼까요? 자, 기억을 통해. 자, 기억 봐봐. 자, 종성 표기를 8자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꿀 때 바뀐 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뜻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종성 표기를 8자에 국한시킨다. 요거 우리 그 중세에서 배운 8종성법이죠.
자, 근데 우리 팔종성법은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현대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유사하다라고 할 건데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자, 뭐 이제 아시거나 아니면 좀 아리까리 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자, 끝은 가느다란 물방울의 7글자라면 자, 팔종성법은 가느다란 물방울에 시옷이 더해지죠. 근데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자, 팔종성법은 그대로 자, 표기와 소리를 일치시킵니다. 자,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자, 실제 표기랑 소리가 일치되지는 않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 친구가 연철 또는 이제 표음주의로 적었다는 거고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표기 특징이죠. 자, 현대국어는 끊어적기 또는 이제 분철 요게 이제 주된 표기 방식인 표의주의를 따르고 있으니까요. 자, 뭐 현대국어는 표의주의만 기본으로 따른다기보다는 뭐 둘 다 좀 밸런스 있게 따르는데 중세국어가 훨씬 더 표음주의를 많이 쓰고 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볼까? 자, 그랬을 때 2번 했대요. 자, 종성에서는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별이 어려웠대. 현대국어는 어려우니까 디귿으로 통일을 해. 자, 근데 중세국어는 잘 봐. 팔종성법에 발음을 하는 표기까지 이어지는 이 표기에 왜 디귿이랑 시옷을 따로 적어놨겠냐? 자, 우리 중세국어 자음자는 이제 자음에 이제 만들어진 원리가 위치가 현대국어랑 좀 다르지. 자, 우리 니은은 어디서 출발한 글자야? 니은에서 자, 가획을 한 글자잖아, 그지? 시옷은 어때? 잇소리의 기본자라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치아에서 나는 소리고, 자, 이 친구는 혀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위치가 중세국어는 달라요. 현대국어에서는 똑같지? 그러니까 통일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니은과 시옷의 이제 디귿과 시옷의 그 당시 발음을 실제로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자, 체계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다른 발음으로 봐야지. 자, 근데 이번에 구별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틀린 선지야. 자, 그러면 우리 3번 봐봐. 자, 3번을 보시면, 자, 종성에 오는 자음은 8개의 자음 중 하나로 소리 났다. 자, 이 소리가 표기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소리 났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죠. 자, 답이 좀 어이없긴 하네. 자, 그 다음 36번 가겠습니다. 자, 36번 보시면 요 잘 풀어줬네. 자, A에서 C 보겠습니다. 자, A가 예외. 자, 깊고 고처럼 예외래. 이게 무슨 말이야? 팔종성법을 따르지 않는 거지. 깊고에선 피읍을 쓰고 있고 고은 지읒을 쓰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B는 채연이 니은, 릴, 미음, 예디응, 반치음과 같은 불청불탁의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 끊어적기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요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는 단어가 있을까요? 불청불탁이 무슨 말일까? 응? 맑지 않고 탁하지 않다. 맞아요. 근데 내 기억이 맞다면 너네 1학년 때 중세국어 배울 때 분명히 나는 기억해. 학교에서 별도로 이제 모음자랑 자음자의 체계를 설명하실 때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이건 교과서에 없고 이제 모음자와 자음자의 특징으로 이제 청자 이제 뭐 탁자라고 해서 불청은 맑지 않은 소리, 뭐 탁음은 탁한 소리라고 해서 이제 거센 소리를 보통 이제 탁한 소리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걸 뭐 불탁음이다라고 하면은 거센 소리가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걸 내가 내 기억에는 1학년 때 너네들이 이제 했을 거야 아마. 했을 건데 기억 안 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그걸 진짜 미리 알아야 되는지, 자, 아니면은 우리가 요 친구의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지인데 별도로 불청불탁이라고 하는 말이 설명은 안 돼 있죠. 맞아? 자,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 용어를. 그냥 니은, 릴, 미음, 이응, 이제 반치음은 자음으로 끝나면 끊어적기가 나타난다. 요게 더 중요한 정보인 거야.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 그럼 다시 이제 C를 가면 체언이나 용언어 간의 발음을 뒤에 이어오는 조사나 어미의 초성에도 다시 적는 거듭적기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A는 이제 뭐 팔종성법의 예외니까 받침 자리에 요 8개가 아닌 게 적혀 있으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1번 나가리, 자, 2번 오케이, 자, 3번 이제 나가리 되고, 자, 4번 오케이, 5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2번이랑 4번, 5번이 남을 거야. 그치? 자, 2, 4, 5가 A에서 남습니다. 자, 요게 A에서. 자, 그럼 우리 B로 한번 가보면, 자, B 같은 경우는 이제 체언이 불청불탁음의 자음으로 끝나야 돼.
자, 그럼 2번 보자. 자, 2번에 담아라고 할 때, 미음이 있습니다. 보이니? 자, 그 다음 이제 3번 날아가고, 4번에 마자메라고 하는 친구는, 자, 마잠이라고 하는 말 뒤에 이제 미음이 있죠. 그지? 자, 그 다음 손으로라고 하는 말에, 자, 손이라는 니은 받침이 있고, 뒤에 으로가 있고, 자, 공통적으로 마잠에, 손으로처럼, 자, 끊어적기를 쓰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걸러낼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 여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다음 우리 C에서 이제 걸러질 것 같아. 자, C를 보면은 자, 체언이나 용언어 간의 그 말음을 뒤에 이어오는 조사나 어미의 초성에도 적는 거듭잡기. 요건 표기상 오류라고 했을 거야. 자, 그래서 2번 다시 보면은 자, 동력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보자. 동력의 요건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볼까? 자, 그 다음 4번에 사라는 아니죠. 자, 이건 아니고 님금미 같은 거는 괜찮네. 그치? 님금의 미음과 자, 뒤에 원래 넘겨서 님금미라고 해야 되는데 님금미라고 미음을 한 번 더 썼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네. 자, 여기서 4번이 걸러지니까요. 자, 2번이랑 5번 중에 자, 2번이랑 5번 중에인데 오케이. 자, 나왔네. 자, B에서 걸러내야 되는 정보가 하나 더 있네. 자, B에 보면 체언이 니은일 미음 이응 반침이니까. 자, 조건은 체언에 붙는 조사해야 되네. 그죠? 자, 근데 2번의 담아는 용언이네. 자, 요 친구의 담아가 자, 용언이니까 여기서 B에서 빠졌어야 됐네. 그러면은 여기서 최종 답은 5번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자, 체킹은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37번. 못 골랐나, 그러면? 같이 볼까? 자, 다음은 수업 상황의 일부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표준 발음법 문제입니다. 자, 웬만하면 24, 25, 27항이 어떤 의문의 변동 현상과 관련이 있을지를 보라는 건데, 자, 일단 현상은 알겠어. 자, 셋 다 이제 된소리와 관련된 친구지. 자, 그럼 우리는 요거를 어디서 이제 다시 끄집고 와야 되냐면, 자, 의문의 변동 중 된소리 대기. 여기를 끌고 와야 돼.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자, 예사소리와 예사소리 결합할 때, 자,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 예사소리가 결합할 때. 자,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을 또는 리을에서 예사소리 결합할 때. 자, 마지막 한자어, 자, 받침에 리을 뒤에 예사소리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네 가지인데 지금 이걸 규정화 시켜놨으니까 자, 요 규정을 각각 찾아 나가야지. 자, 봐봐. 어간 받침 리음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라고 하니까 자, 요 친구 24항은 자, 2번 사례지. 맞아? 자, 그 다음 어간 받침 르브르트 뒤에 어미의 이제 첫 소리 그드브스즈라고 합니다. 자, 요 친구는 뭘까요? 르브르트. 자, 예를 들어 뭐 밥다 같은 친구 볼까? 이 친구가 발음되는 원리도 잘 봐. 자, 비읍은 예사소리죠. TS 음절 끝에서 디귿이란 예사소리로 발음되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사소리니까 25항은 여기야. 1번이야. 자, 그 다음 27항은 쉽다 그죠? 관형사형음이 리을 뒤에니까 자, 27항. 자, 요렇게 연결을 짓고 가야 돼. 자, 이걸 하려면 일단 된소리 대기 유형을 다 알고 있어야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할 개는 관형사형 리을 뒤에 기억이 오기 때문에 27항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대. 자, 보면 할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 발음은 자, 할 뒤에 깨라고 발음이 돼. 자, 보통 요 발음을 틀리게 적어 놓진 않아. 참고 자료에서. 자, 그러면 관형사형 리을 뒤에 기억이 오기 때문에 자, 27항에 따라 기억에 들어가는 말 맞잖아.
관형 사용 리을 뒤에 일단 뭐 형태소 분석은 자, 할 뒤에 하다 뒤에 개죠. 하다 뒤에 리을개. 자, 요렇게 분석이 되는데 일단 분석상으로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거든.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유는 알겠는데 혹시 다른 거 이제 역시 정답이 틀리진 않은지 한번 검증만 해보자. 자, 2번 해볼래요? 자, 훌꼬는 리을 티읕 뒤에 어미 첫소리 기억이 오기 때문에 25항이다. 요거는 잘 맞아 떨어진다, 그지? 자, 그럼 3번. 자, 신따는 어간, 신, 받침, 니은 뒤에 첫소리 디귿 24항. 그죠? 그 다음 4번 다듬지 요것도 다듬다라고 한 용어 어간 미음 뒤에 첫소리 지으시 오기 때문에 요것도 24항이 맞고 자 만날 사람은 관형사용 리을 뒤에 시옷이 오기 때문에 27항에 따라 되는 소리 요것도 맞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확실하네요. 자 제가 지금 형태소 분석 어떻게 했죠? 하다에 리을개라고 했지 맞아? 자 만약에 1번이 관형사용 어미가 맞으면 어떻게 분석이 돼야 돼? 하다 리을 그리고 개가 따로 분석이 되고 자 이게 관형사용 어미라면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단어인 자 할과 개가 띄어 써져 있었어야 돼. 근데 지금 붙여놨지. 붙여놨다는 소리는 형태소상 하나의 어미로 봐야지. 그래서 이건 관형사용이 아닌 거야. 오 이런 문제가 있네. 자 그래서 답은 그런 이유로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자면 자 하다 뒤에 리을 개는 하나의 어미다. 관형사용 어미가 오려면 뒤에 띄어서 쓴 체언이 있어야 된다. 그거야, 그거. 거기를 간과했겠지. 볼까요? 자, 뒤에 보자. 자, 그 다음 38, 39는 잘 풀어주셨네. 자, 38번에 학습활동, 이제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 친구는 잘 맞추셨네. 자, 기억이, A가 과거 시제. 자, B가 객체 높임. 자, C가 명사절. 자, 세 개를 잘 찾으면 될 텐데. 자, 보자. 조건이 또 이제 A, B냐, A, C냐, B, C냐가 있죠. 자, 잘 골라주신 니은을 봅시다. A, C네 과거 시제면서 명사절. 그러면 3번에 그가 아침에 수영장에 갔음. 자, 여기가 명사절이네요. 명사절 표지 음이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A가 과거 시제니까 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만 봐도 어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있고 뭐 갔음에도 이제 가다 뒤에 아시라는 선어말음이가 있죠. 잘 풀어주셨네. 자 그래서 38번은 3번이죠. 자 다음 마지막 39번. 자 보기에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친구는 자 역시 잘 풀어주셨습니다. 자 또 다마가 좀 자주 끼네. 자 보면 3번에 자, 3번 선지에 니은이 가리키는 대상은 리을이 가리키는 대상을 포함한다. 자, 니은 보면은 우리. 자, 어제 우리 회의할 때라고 하니까 서우가 모임에 30분 정도 늦었다. 그리고 이제 아영이한테 하는 말이니까 뭐 일단 회의의 주체는 승준, 아영, 민찬인 것 같죠. 자, 그다음 리을은요. 자, 맞아. 회의하다가 자기 좀 늦는다고 했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자기는 누구? 서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서우가 모임에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회의할 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회의 장소에는 서우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판단이 가능하니까 자 이것도 3번 잘 풀어주셨습니다. 자 언어는 이렇게 하시고 자 다음 매체 40번부터 45번 틀린 거 있나? 41 41 40 자 오케이 41 40번에 몇 번 했냐? 1번. 41번은요? 2번. 자, 40번부터 털어보자잉. 40번에 자,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이래. 자, 1번. 방송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화면을 제공한다 라고 얘기를 한대. 어딨어, 여기? 자료 화면 제공.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이제 작년에 유행했던 런 챌린지의 실제 게시물 사진입니다. 요런 게 있지. 자, 그 다음 2번에 본 방송을 중간부터 시청한 수용자를 위해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치. 실시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고. 자, 41번입니다. 자, 몇 번 2번 했었지? 자, 보면은 미소는 방송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주목해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자, 화작으로 따지면 이제 그 청중의 반응 문제죠. 그죠? 자, 미소의 말을 보면 전 학생이어서 매달 2만 원 기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군요. 자,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 아쉽습니다. 자, 학생이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나 봐. 그래서 이제 예상 시청자죠. 예상 시청자 분석이 좀 부족했던 방송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보면 방송 내용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이제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자, 경험이랑 블록체인 기술을 알고 있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그치? 이거는 둘이 연결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5번 볼래? 자, 5번 보시면 나 딸은 추가로 수행한 탐색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에 주목하여 방송 내용이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 내가 항상 이제 매체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 진짜 심심찮게 나오거든. 뭐더라? 이번에 고3 모의고사 내가 해설할 때 이제 화작에서 언매에서 아마 화작에서 두 문제인가 언매에서 하나 화작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두 개 단어가 나왔거든. 재언이라고 하는 단어랑 시의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 요런 단어가 나와. 알고 있니? 몰라요. 모르지. 근데 이거 성인들한테 물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죠? 라고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외체랑 이제 화작에 심심찮게 등장을 해. 재현은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닌데 이건 좀 자주 등장해. 자, 이 재현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안하는 말이에요. 제안하는 말이라 이제 그 앞뒤 문맥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말이고, 자, 시의성이라고 하는 말, 우리 시의성 말고 비슷한 말로 시인성 들어봤니? 시인성이 무슨 말이야? 잘 보이는 거지. 잘 보이는 거. 그럼 시의성은?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자, 그래서 비슷한 문맥이긴 한데 이제 시의성이라고 하는 게 상황이나 문맥에 적절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이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주 등장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 딸은 방송 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최근 디지털 세계의 영향력이 정말 커졌더라고요. 자, 이런 시기에 오늘 방송은 정말 의미 있고 적절한 주제를 다루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최근 디지털 세계의 영향력이 이제 정말 커졌을 때 이런 방송을 한 것. 이것이 상황이나 문맥적으로 아니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요 나 딸의 말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왜 못 고르냐? 애들이 시의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래. 근데 이거는 문맥을 통해 추론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느낌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 생각보다 심심찮게 고3 거 올라가면 이런 단어 많이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세요. 자,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이 조금 다 풀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해서, 자, 숙제는 이제 25년 9월 모평인데, 자, 이 부분에 언어 있죠? 5문제. 요것만 내가 다 맞춘다. 시간이 이제 우리 30분까지라고 하면은 15분이거든. 야, 문법 5문제 15분이면 너무 후하게 주는 거지. 정말 잘 분석하면서 풀어봐. 오늘 매체까지